어, 제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세미나 중에서 가장 많은 참석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LA 이번에 이 강제노동 예방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미관세무역 연구 포럼이 같이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진정 변호사님의 그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님이신 김진정 변호사님의 강의가 있기 전에 김영환 LA 총영사관의 총영사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LA 총영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시행과 관련한 온라인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 내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 준 바와 같이 오늘 세미나는 총영사관과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강연까지 해주시는 관세무역포럼의 김진정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일주일 뒤인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세관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 세관은 세관법에 따라 압류하거나 통관 금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에서 위구르 강제노동 예방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물론 세관의 지침과 실제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미나가 기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총영사관은 아시아 물류의 중요한 교두보인 이곳 LA에서 적극적인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기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김진정 변호사님의 위구르 강제노동 예방법과 관련한 정보 안내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행사님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총영사님께서 이 오늘 세미나의 개관을 잘 설명을 2분으로 딱 요약해 주셔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른 세미나랑 좀 달라서 오늘 세미나는 좀 약간 법안을 설명하는 거라 좀 딱딱하고 굉장히 좀 이게 제가 세미나 하는 스타일이 좀 즐겁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좀 딱딱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질문 같은 거를 제가 좀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저 혼자 지금 이게 강의를 하지만 상방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같이 우리가 1시간가량 같이 우리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위글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고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이런 법안을 지금 실제로 인포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번 법안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21일 날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번인데요. 이 CBP에서 이
이 법안을 만들 때 국회에서 CBP 보고 이 가이드라인 전략을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라라고 명령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16페이지인가요? 그를 어저께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상당히 좀 내용들이 좀 나름대로 많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인포러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아까 좀 전에 우리 채팅창에도 보니까 뭔가 이게 뭐 컨테이너 안에 제품들이 습게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이 강제노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이게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포르트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런 뭐 컨셉적인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좀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노동은 글자 그대로 발렌터리가 아니고 강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제노동의 그 정의를 보면 이 세관에서 이렇게 ILO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냥 억지로 총대고 하는 그런 노동뿐만 아니라 지나치는 오버타임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협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디셉션 사기를 쳐서 한다든지 그리고 월급을 안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강제노동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이 캐러고리를 이런 것들이 강제노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1890년대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법안이 제대로 된 거는 1930년도 관세법에 보면 307 이 타리프 팩트에 보면 이런 강제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을 막는다라는 제형이 있죠. 근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법안 내용 중에 이 consumptive demand라는 그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서 이게 꼭 필요하고 뭐 구할 수 힘들고 그럴 때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 조항이 미국이 꼭 필요하다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은 있었지만 거의 실행을 안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도에 이 consumptive demand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좀 이제 그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견제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더 좀 이렇게 심하게 이제 제재를 했고요. 드디어 2021년 10월 23일 날 국회에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서 바이든이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1일에 법안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히스토리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WRO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WRO라는 단어를 계속 쓸 텐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밑에 보면 withhold release라고 되어 있죠. withhold. 이 단어를 설명을 이게 좀 이해가 돼야 계속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 WRO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강제 노동을 한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US CBP에서 저 세관장에다가 요청합니다. 이 중국 쪽에서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회사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서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 명령서가 나온 것이 바로 위드홀드 릴리즈 오더입니다. 위드홀드 릴리즈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입을 완전히 뭐 그냥 막는 건 아니고 들어오되 내가 좀 검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약간 통관을 보류해보겠다는 그런 명령서고요. 그다음 이 finding이라는 것은 완전히 진짜 강제노동 하는 것은 증거를 다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압류를 시켜버리는 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액티브한 게 중국에서 오는 게 35케이스가 위드홀드가 돼 있죠. 이 하나의 시먼트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 오더 나간 게 35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1991년도부터 법안 시행을 보면 중국이 무역을 막 본격적으로 미국에 할 때 이때 좀 늘었다가
그리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2000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는 거의 이게 없습니다. 아예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죠. 현재 지금 인포스먼트 하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보면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한 쿼를 동안 위드홀드 이슈를 5개를 했고요. 그리고 파인딩을 2개를 했고 그다음에 10먼트가 통관 보류를 한 것이 9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이번에 위구르 법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추세로 나가면 거의 연간 그죠? 한 39, 27 거의 뭐 49, 36이죠. 거의 4,000 케이스 정도 디테인이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32개 있는 이 메인 폴트의 부품들이 통관을 요청하면 이제 그 제품이 신장 위구르 쪽에서 왔다고 생각되면 DTN을 하죠. 그 WRO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법안에 이제 사인을 했고 이제 인포스먼트 팀이 만들어졌고요. 릴리즈 가이던스가 나왔고 6월 21일 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을 잘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어가 그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를 요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it is presumed란 말이 나오죠. 이 presumed란 말이 나오는데 any goods produced in Xinjiang or Uyghur or by certain entity are inadmissible.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쪽에서 나오는 제품은 무조건 inadmissible, 수입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걸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로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수입 금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무조건 추정하겠다는 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거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수입자 보고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죄가 없다고. 자, 여기서 이 프리잠슨이라는 뜻이 뭐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규정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 프리잠슨은 리바러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게 리바티라고 하면 한국말로 이게 논박을 할 수 있는 논박을 해서 이게 이 프리잠션이 틀렸다. 우리는 이 제품이 위구르 강제노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품이다라고 거꾸로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가지고 세관을 설득시키면 예외로 그 프리즘에서 예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무튼 신장 위구르 관련된 제품은 무조건 수입 금지인데 어떤 스탠다드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보여줘서 이게 신장 위구르랑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예외로 그렇게 간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리걸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을 하든 살인을 하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강도를 하든 우리가 폴리스 잡혀가고 검찰이 이제 이렇게 송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게 죄를 규정하는 규정이 우리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기준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렇다고 해서 또 이 11로스에 사용하는 preponderance evidence 아니고 clear convincing evidence by reasonable. 그러니까 이거는 reasonable 한보다 더 상당히 좀 높은 잣대다라고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highly and substantially more probabl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burden, 즉 증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수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세관을 찾아보면 이전에 북한에서 온 제품들에 대해서 이 생션을 어기고
북한에서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 제재를 보는 그 기준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false label랑 관련돼 가지고 이 실제로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이 팜오일을 수입을 했습니다. 회사가 팜오일을 수입했는데 이 WRO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디테인이 됐겠죠. 디테인이 되니까 통관 보류가 됐습니다. 통관 보류가 되니까 이 WRO의 기준에 따라서 1930년 307조 관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세관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insufficient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로가 프로테스트 행정쟁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또 디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트레이서블한 다큐멘트가 없었다. 결국은 이 팜 그 과일을 경장하는 데서부터 이 제품이 실제로 그 오일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없었다고 이렇게 세관에서 판정을 내려서 디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르가 이 CBP를 상대로 지금 뉴욕에 있는 국제법원에다가 소송을 했고 지금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사가 이 법을 판단할 때 그 증거 자료의 스탠다드를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스탠다드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존 법입니다. 오늘 지금 있는 법이 WRO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본 관세법이죠. 307조. 이 307조 관세법에 의해서 통관을 보류하는 그런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UFLPT, 제가 약자를 쓰겠습니다. UFLPT의 경우에 뭐가 다른가? 물론 당연히 이 통관을 응유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이거는 새로 생긴 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법제화 된 거고, 요거는 이전에 있던 그 관세법의 기준으로 했죠. 이 법이 생기면서 이 법이 중요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법이 다 존재합니다. 두 법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통관 보류를 했을 때 어필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규정이 있었느냐. 이전에는 이게 한 달이었습니다. 통관 보류를 하고 디테인을 하고 3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3개월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실제로 준비해보면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면 미리 준비 안 된 회사는 30일 맞추기가 엄청 힘들죠. 그리고 똑같이 프로테스트나 이런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뀐 점이 3개월 동안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다가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타협해진 거죠. 그리고 서류를, 증거 자료를 보는 그 기준도 이전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이전 기준은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할 텐데 세관에서 보는 기준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죠.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그걸 보면 알겠죠. 그 팜유 케이스를. 근데 anyway 이번에는 이 기준이 클리어하게 나왔습니다. 이 클리어 앤 컨빈싱 에비던스에 대한 케이스 판례는 일반 법규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어려운 컨셉은 아니죠. 그 컨셉 자체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근거는 UFLPA이고요. 이전에는 WRO에서는 307조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가이던스가 여기 세관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이 지금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이 세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서류를 그럼 어떻게 준비했느냐. 제가 물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는데 신장 위구르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서 수입을 했는데도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서류를 이건 뭐 잡혔는데 다시 그냥 물품을 포기하고 돌려버릴까? 그러자니 물류 비용도 많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챌린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서류를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세관에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세요 하고 5가지를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SCBP 가이던스를 나중에 보시면 따로 나가 있지만 제가 이 가이던스를 좀 약간 이제 압축을 했는데요. 자, 이게 디테인이 됐을 때 이 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인이 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한 달 시간이 있는데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뭐 수입을 포기하고 다시 보내겠다. 리엑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뭐 호주나 뉴질랜드로 보내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벤던, 그냥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디스트로이 해버리겠다. 어벤던 해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30일 이전에 준비해서 세관에다가 제출을 해보겠다. 제출했는데 세관에서 야 이거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익스클루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입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60일 안에 다시 리엑스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트를 해가지고 행정쟁의, 내가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분명히 클리어 앤 컨빈싱 에비던스로 제출했는데 이쪽 지역 세관이 서류를 인서피션트 하다 그런다, 말이 안 된다, 다시 좀 봐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노를 해버리잖아요. 노를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준비되면 좋겠는데, 이 서류의 5가지 세관에서 가이드를 줬는데, 이 가이드를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조금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벤되는 경우에 질문을 들으셨는데, 어벤되는 경우에 미국에서 폐기할 수 있나요? 예, 미국에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첫 번째는 due diligence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due diligence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 due diligence를 조금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좀 상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뭐 이렇게 좀 멀지 않다든지 할 때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due diligence 합니다. 그 집이 어떻고, 뭐 린이 걸려 있는지, 뭐 상세한 걸 다 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상품을 살 때 그냥 수입하지 말고 이 상품에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engagement with supplier, 그리고 supplier하고 다른 스테이크홀더, 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강제노동이랑 뭔가 좀 관련이 있나에 대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mapp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apping of supply chain.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티셔츠를 하나, 면이 많이 섞인 티셔츠를 수입한다고 치면, 그 티셔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면화가 필요해요. 카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dirt to shirt. 그러니까 이게 그 농장에서부터 이 진짜 마른 땅에서 면화가 나오는 그 면화를 경장하는 것부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경장하고 이거 지도로다가 다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셋을 해가지고 여기에 false label 그런 이슈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다큐멘트화, 조직화해라는 것이 이 2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Written Supplier Code of Conduct은 뭐냐? 이 스플라이들이 우리가 강제노동에서 의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회사의 자체적인 그런 에티컬 코드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또는 그런 포토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는 겁니다. 어떤 회사들은 보면요, 예를 들면은 뭐 상품이면 상품 회사는 우리는 뭐 뭔가 공익을 추구하고 저쪽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것에 인볼브하지 않는다. 뭐 클린 에너지 사용한다. 강제노동이 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원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해서 강제노동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 스플라이 에이전트도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듀 딜리전스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잘 하는지를 모니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 폴스 레이브에 인볼브가 됐을 때 앞으로 향후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그런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independent verification, 이 due diligence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제3자가 우리를 한번 어디트를 해가지고 그 어디트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due diligence 시스템에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야, 한마디로 세관에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큰 회사들이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 있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뭐 SGS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정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오디트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강전 등이 인볼브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포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퍼블리클리 웹사이트 같은 데도 우리는 이런 진짜 아주 확실한 우리가 밴드들만 사용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supply chain tracing information인데요.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ue diligence고요. 두 번째는 supply chain tracing information인데,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 supply chain에 관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merchandise, 이 제품과 또는 그 부속품에 관한 모든 supply chain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detailed description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supply chain에 있어서 그 각 회사들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각 회사들의 relationship, 즉 뭐 예를 들면 자매 회사냐 아니면 전혀 뭐 관련이 없는 회사냐, 지사냐 뭐 본사냐, 이런 식으로 누가 뭐 주식을 몇 프로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회사 간의 관계들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그 each 스텝에 관련되는 모든 스플라이드 리스트들,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미 원산지 검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미 원산지 검증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지만 큰 컨셉상으로 그렇게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애피데이빗, 즉 이 인볼브되는 회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언을 페널티 펄저리, 위정 정언을, 위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회사는 절대 강제노동에 관련되지 않고 이렇게 생산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언을 하는 거죠. 그런 설명 서류들을 가지고 있도록 해라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트레이싱 두 번째는 2번입니다. 이제 이런 컴포넌트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면 purchase order, 당연하겠죠. purchase order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인보이스, 그리고 패킹 리스트, bill of material, certificate of origin, payment record, 그 다음에 셀러 인벤토리 레코드라든지, 뭐 이렇게 물품을 받았으면 닥 리시트 같은 거, 그리고 shipping 레코드, 그리고 바이어 인벤토리 레코드. 이 바이어 인벤토리 레코드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임포트, 엑스포트 다큐멘트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두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에비던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공장, 프로듀서, 매니팩처러, 그죠? 이 공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공장에 대한, 아까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하면 이번에 공장에 대한 정보인데, 이 공장, 그 공장은 이 로우 머티리얼을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 대한 그런 자료들, 공장이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공장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공장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는 CBP가 트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이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트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다큐멘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프로덕션 오더, 이 프로덕션 오더는 뭐냐면 이제 생산 그런 오더죠. 생산 오더. 그리고 연간 예를 들면 뭐 월간 생산 그런 능력. 왜 생산 능력이 중요하냐면은 그 위구르가 아닌 공장에서 수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장이 예를 들면은 1000개밖에 월간 만들 수 없는데 여기가 1200개를 수입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캐패시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제 그 공장에 한번 가봤다든지, 그런 사이드 인스펙션을 했던 거, 그런 기록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에비던스, 그리고 볼륨, 인풋, 컴포넌트, 머티리얼, 이게 매칭하는 거죠. 매칭이 안 되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품들이. 자, 이게 뭐 말로 설명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헷갈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도식화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공장 A, 공장 B 일로 와가지고 그다음에 일로 와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객들이 준비한 것도 이렇게 제가 샘플을 좀 제시하기도 하는데 다양하게 보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오르가나이즈를 딱 세간에 볼 수 있게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항상 트랜스페런시가 투명성 있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관한 이 매니지먼트에 관한 건데요. 인터널 컨트롤, 즉 내부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폴스 레이버 리스크가 인볼브 됐을 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내부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이 폴스 레이버 태스크포스 팀이 있다, 우리 내부의 자체에 그렇게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정보가 좋은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Importer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documents provided are part of operating system.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막 그냥 세관에서 달라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다큐멘트들이 늘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막 갑자기 조사해서 아무리 팬시하게 뭐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파이낸셜 다큐멘트 같은 경우도 이 공인된 CPA나 이런 분들의 어디트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서류들은 PPT로 그냥 뭐 만들어라 그러면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엑셀로다가 참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이낸셜 다큐멘트는 이 조작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다큐멘트 그래서 많이 보죠. 그래서 그 파이낸셜 다큐멘트를 오디트를 받아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에비던스인데요. 아까 또 설명을 했겠지만 이 제품이 신장 지역에서 뭐 조금이나 전체나 아무튼 간에 도무지 신장 제품이 거의 하고 관계가 없다. There were not manufactured. 그래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느냐. 이 신장이 아니고요. 이 제품은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상하이에서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럼 상하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이 수입했는데 상하이에서 산둥에 있는 공장에다 맡겼어요. 산둥에서 공장을 맡겼는데 이 원료는 뭐 연변에서 사왔어요. 연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싱가포르에서 사왔어. 또 다른 하나는 또 한국에서 가져왔어. 다 이런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다 보여줘서 뭐 신장 위구르랑 관계될 수가 없다. 트레이스를 해보니까 그런 소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evidence good originating in China. 중국에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아까 같은 케이스는 중국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폴스 레이버랑은 전혀 관계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스플라이 체인 맵을 통해서 신장 유구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information on worker. 실제로 중요한 서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웨이지 페이먼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조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장 직원들이 월급 나간 거라든지, 공장은 버섯이 있는데 웹사이트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 대한 월급 명세서 같은 거 프로덕션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예를 들면 컨테이너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인데 비용은 얼마를 지급됐다든지 이런 서류들을 정리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CBP에서 주는 겁니다. Information on Worker Recruitment, 그리고 Internal Control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워커들이 전부 다 발란터리를 일어냈고 월급 잘 주고 그런 강제노동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크레디블한 어디트가 우리가 다 받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게 아니라 제3자에서 와가지고 모든 걸 다 검사를 완벽하게 잘 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이 5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준 그 에브리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가이드라인 랭귀지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이 기준으로다가 에비던스를 준비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CDP 가이드라인에서 커머디티 스페시픽한 서플라이 체인 트레이싱 다큐멘테이션을 정보를 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이 카튼일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서류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sufficient documentation인데 뭐냐, 그냥 평소에 하는 비즈니스에 근데 PO장, 페이먼트 레코드, 그리고 뭐 캐시 거래했다 진짜 곤란합니다. 예, 굉장히 힘들죠. To show entire supply chain from origin of the cotton at the,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bale level이라는 얘기는 카튼이 생산되면 이제 이게 지금 나중에 토마토 같은 게 라트란 컨셉인데,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면 예를 들면 이제 보관도 이쪽 베일에서 왔던 그 카튼이 실을 사용했대 베일 넘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패킹 리스트에. 그러니까 그 제품의 그 오리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로 차트 생산하는 그 과정에 대한 플로 차트를 주고 그리고 프로덕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모든 그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있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관련된 회사들을 다 밝히고 바름에서부터 탑까지 모든 그런 관련된 서류들을 오거나이즈 해라, 그런 얘기죠. 뭐 아까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카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일이라는 그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계 수출의 40%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장 유골 지역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프리오리티 아이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컴플리트 레코드를 달라, 트랜잭션 레코드를 달라,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ll entity involved 되는데 달라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플로우 차트, 모든 스텝에 있는 그런 다 보여줄 수 있는 플로우 차트를 보여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업을 해라, 모든 엔티티, 각 생산 과정에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회사들을 다 되게 하고,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다이렉트리 신장 위구르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수입한 그 수출자의 회사가, 공장이 신장에서 나온 제품도 쓰고 신장 아닌 제품도 쓴다고 치자고요. 신장에서 내온 거는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은 뭐 국내 중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쓰고, 수출품은 신장에서 나온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도 이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내가 어떤 경우에 신장에서 안 나온 걸 썼는지 그걸 밝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커밍글 하는 이슈가 아주 골치 아픈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장의 제품을 쓰지 않는 게 베리파이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도마도도 굉장히 이제 도마도 제품을 많이 수출하니까 도마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토마토하고 카튼하고 그리고 아까 그 실리콘, 여기 나와 있는 폴리실리콘 이 세 개가 가이드라인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스빌리티 다큐멘트. 여기 보면 이 not code라는 게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트레이스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강제 노역 방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이제 곧 몇 년 안에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 FDA 관련해서 푸드 트레이스빌리티 법안이 이제 곧 나중에 이제 발효가 될 거예요. 발효가 되는데, 그 법안에도 보면, 그 법안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들이 실제로 공장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 트레이스빌리티를 인포르가 알고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토마토가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K 말트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K 말트에서 그 토마토를 먹고 사람이 죽었어. 뭐 예를 들면 뭐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살모넬라나 뭐 있어서 죽었다고 진짜 큰 이슈잖아요. 그러면 신장에서 나와야 되는 모든 토마토를 다 예를 들면 리콜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추적을 해 가보면 이게 어느 라떼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같은 팜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건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트레이스해서 박스에 넣은 게 있으면 그러면 이 패킹 리스트에다가 요거는 라트 A에서 나왔다는 게 적혀져 있어요. 라트 B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식품이 라트 A였다 그러면 라트 A만 A에서 나온 것만 전부 다 폐기를 한다든지 하면 돼요. 그렇죠? 이 푸드의 그런 컨셉인데 똑같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 트레이스빌리티 한 다큐멘트를 달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토마토가 신장 뭐 상품 농장에서 왔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이게 라트가 어디서 나온지를 증명을 해야 그 신빙성이 있는 다큐멘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정 과정에 있는 모든 페어런트 컴퍼니나 그런 정보들을 다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얘기고 토마토 씨라든지 뭐 하다못해 모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장 유구랑 관계없다는 것을 밝히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을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5가지 기준에서 듀 딜리전스가 있고 나중에 이제 스플라이 체인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A, B, C로 3가지로 나눴고 이제 매니지먼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비던스 2개, 하나는 제품에 대한 에비던스, 하나는 공장에 대한 에비던스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시픽한 품목별 그런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다 어디서 찾느냐? 세관에서 이 가이드를 주면서 여기서 찾아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 Resourc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Tracing and Management인데 US Government 소스에 보면 이게 사실 제가 일부만 좀 이게 발췌했습니다. 그 세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6월 21일 날 이 USCBP에서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략을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회사들, 골치 아픈 회사들까지 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US 디파트먼트 국무성에 가도 이런 자료가 나오고요. 그다음 디파트먼트 레이버에 가도 이런 폴스 레이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나쁜 회사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애트리스트 그런 쪽에서는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나왔다든지 이건 곤란한 거죠. 그 동네 가까이에서 만일에 생산이 됐다 그러면 그 원료가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해라는 얘기죠. 신장 서플라이 체인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뭐 USCBP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 정보도 보면 유나이티드 네이션 UN 정보도 있고 그리고 OECD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ILO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Combating Forced Labor라는 이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그 US CBP 가이던스에 있는데 이런 걸 뭐 구글 해보면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이 가이던스 그 보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이 요약한 자료들을 보시면 가이던스에 나와 있어서 좀 약간 엑기스들만 뽑은 거니까 요것만 가지고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한번 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튼이 섞여 있는 예를 들면 청바지를 우리가 하나 수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요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WRO 요거는 이번에 생긴 UFLPA 법안이 아니고 이전 법안입니다. 이전 법안에 의해서 이런 절차로 CBP에서 이제 이렇게 WRO를 여기 보면 그럼 이런 정보들 도대체 어디서 얻느냐 보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보면 디테인이 된 경우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DNA 체크로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CBP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anyway. 그래서 이제 WRO를 이슈를 해가지고 디테인 합니다. 그죠? 디테인 해가지고 엑스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가 다시 거절되고
프로테스트인데 또 거절되었습니다. 시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압류가 돼버리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인스펙션을 하죠. 인스펙션 해가지고 그런 CBP에서 인스펙션 하면서 액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WR로에 의해서 디테인, 즉 통과를 보류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일 동안. 이전에는 3개월이지만 지금 30일 동안 보관하는 거고, 보류하는 거고, 이 파인딩은 뭐냐면은 아예 세관에서 컨클루션을 해요. 너네들은 완전 나쁜 놈이야. 너 신장 이구로 확실해. 너는 뭐 서류 필요 없어. 그리고 서류도 보지도 않아. 더 이상 서류도 보지도 않고 그냥 컨클루션을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이 물건 자체를 압류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가짜 조잡한 제품에다 나이키에다가 나이키 마크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건 내가 나이키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 뭐냐? 클리어하게 이거는 벌써 클리어하게 벌써 이거는 나쁜 놈이다. 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파인딩이라 그래가지고 세관에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럼 이건 리엑스포트를 못합니다. 디테인된 것은 리엑스포트를 할 차수가 있는데 이거는 리엑스포트를 못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디테인 되면 리엑스포트 하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벤드는 하거나 다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맨 먼저 CBP에서 디텐션 노티스를 줘요. 디텐션 노티스를 주면 그 디텐션 노티스에다가 우리가 디텐션 노티스가 모든 제품이 다 신장 유구로에서 왔으면 뭐다? 일단은 전부 다 강제노동에서 만들어진 걸로 간주를 해버리잖아요. 아니야. 강제노동 아니야. 우리가 리바트합니다. 그죠? 뭐로다가? 증거 자료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클리어 앤 컨빈싱한 에비던스여야 됩니다. 그냥 확실하게 세관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세관이 릴리즈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릴리즈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국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게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만일 이제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가 마음에 안 들면 세관에서 바로 익스클루드를 해버립니다. 익스클루드 한다는 얘기는 수입 자체를 거절하는 거죠. 예. 거절하면 여기 이제 디텐션 노티스예요. 디텐션 노티스고 이것도 이제 그 디텐션 디테일 이런 서류를 준비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예. 근데 이 내용보다는 지금 뭐를 봐야 된다? 이번에 아까 보이는 그 가이던스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 노티스 디텐션입니다. 아직은 이제 새롭게 나온 법안대로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그러나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류를 막 진짜 많이 준비해가지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세관에 제출했는데도 세관에서 서류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디스클루전을 소위 말해서 수입 할 수 없어 라고 이제 거절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프로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테스트 했는데도 또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시즌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압류를 해버리면 이제 이 콜트 프로시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압류를 당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이전에 프로테스트를 해가지고 디나이 돼서 압류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인이에요. 일단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벌금형 맞고도 나올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뭐 훈방 조치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범죄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세관법 위반입니다. 관세법 위반이에요. 이전에는 관세법 위반이라는 컨셉보다는 내가 이거 조금 이거 좀 야리꾸리하다. 지금 뭐 진짜 강제노동에 한 것 같다라고 세관에서 그냥 이게 통관 보류를 시켜가지고 내가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인도 시인자하고 자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자기가 출하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올레이션 한 겁니다. 시즌을 하면은. 자, 바이올레이션 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페널티가 따라와요. 이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케이스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페널티를 관장하는 그 부서를 몰수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데죠. 벌금 때리고 막 페널티 때리고 이렇게 막 나중에 막 크리미널 액션하고 이런 데로 넘어가요. 그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부서에 넘어가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럼 챌린지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요. 페티션을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이거 힘들어요. 이쪽은 넘어오면. 그래서 인포르에게 이 노티스를 보내줍니다. 이
소위 말하는 시즌 노티스를 보내줘요. 보내서 피티션을 하게 하는데 이 시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넌 죄지었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분명히 이거 신장 위구르에서 그저 강제 노역 해가지고 된 상품인데 서류를 조작해갖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도메스틱 밸류의 100%에 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200만 불을 수입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도메스틱 밸류 그 200만 불을 250만 불에 판다 그러면 250만 불에 대한 벌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로스 레글리전스 그냥 이거는 그냥 주의를 못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알면서 저지른 죄죠. 그럴 경우는 이 듀티의 4배나 아니면 이거 아까 말한 도메스틱 밸류 중에 낮은 거 그리고 뭐 실수를 했다 내가 잘 몰랐다 그럴 경우는 이제 듀티 2배나 도메스틱 밸류 중에 낮은 거. 근데 세관법에서는 모르는 거는요 무조건 이 그로스 레글리전스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인포음드 컴플라이언스거든요. 내가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 듀티랑 관련 없는 부분은 맥시멈 페널티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WRO를 하기 전에 여러분 함의 은산지 검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폼 28 너무나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폼 28을 보내가지고 샘플을 보자 그래요. 샘플을 이게 다 보자 그래갖고 샘플을 가지고 의심이 되면 DTN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폼 28 읽고 실제로 회사의 물품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리엑스포트하고 디테인 되니까 들어왔다가 또 했다. 요 사람들 좀 이상하네. 회사에서 세관에서 오디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조작한다든 장난을 치게 되면 크리미널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인포로 의한 가이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아무튼 신장 위구르랑 이 좀 관련이 좀 튀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보느냐? 이 세관 웹사이트 가보면 중국에서 나와 있는 이런 지역별로 회사 이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까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랑 뭔가 연관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제일 장땡이죠. 그리고 CT팻이 있으면 인포르가 조금 프로시저 상으로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건 약간 좀 퀘스천 마크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뭐 자료가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CT팻이 있는 그 내셔널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들을 통해서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T팻을 이렇게 좀 발리데이트 하는 회사들은 좀 유리할 수 있다.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CT팻 안 했다 그러면 하는 것도 이런 것을 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듀 딜리전스. 좀 공부를 좀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그래도 뭐 이게 신장에서 오는지 아니면 신장 옆 동네에서 오는지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그걸 구입하면 진짜 안 되죠. 그런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supply chain tracing information, 즉 dirt to the shirt. 그러니까 뭐 기존 같은 농장에서부터 오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플라이하는 회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제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여기서 솔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뭐 라스라든지 월마트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수입하는 회사들이 이런 스플라이 체인 트레이싱을 할 수 없으면 이제는 좀 모심되는 제품들은 좀 비즈니스 하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터널 컨트롤,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신장 유구르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아예 이게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서 온 제품이야. 완전히 상하이 동네에서 진짜 벗어나지 않은 제품이야. 그러면 이게 신장 유구르에 절대 관련이 없다는 서류들을 그 피요장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거슬러 가서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겁날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리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보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강의는 이쪽으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 정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정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지금 영사님 제가 채팅에 있는 거를 보고 질문을 답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변호사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네,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채팅장에 질문이 이게 지금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자, 우선 원자재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나? 질문은 어떤 윤 사장님이 주셨는데 무슨 원자재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나? 아시다시피 완제품 작업 및 수출은 베트남에서 완료된 라벨은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찍혀서 미국으로 최종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그 원료가 신장에서 왔다 그러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DNA 테스트 해보고 신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 똑같아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신장과 관계없이 베트남 쪽에서만 놀았다. 그러면 베트남 쪽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모아놓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도착 이후 미시간에서 위구르 강제노동법을 관련 화물이 잡혔을 경우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위구르 제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증빙 서류 리스트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공정을 따로 하는 거는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다큐멘트는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라이드의 그 진술서 확보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희 포워드 쪽에서 포워드신가 보다 따로 준비나 작성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워드는 이러한 세관 가이던스를 전부 다 고객들한테 아마 포워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쪽 수입자나 수출자에게 정보를 주시면 포워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드린 그 리소스 같은 것들을 제가 드린 이 세미나 자료를 포워드 해준다든지. 자, 이게 굉장히 좀 테크니컬 질문을 한 번 주셨어요. 아니, 유 사장님 주셨네. 수출 일자 기준인가요? 수입 일자 통관 기준인가요? 이거는 데이트 오브 임포테이션입니다. 데이트 오브 임포테이션으로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에서 주신 질문 같은데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데 정병 서류에 대한 안내이 똑같은 질문이네요. 이건 아까 똑같이 가이던스를 보시면 되고요. 자, 중국에서 의류 수입을 하고 있는데 카톤 함량이 몇 % 이상일 경우 검사한다는 정확한 기준을 요거는 좀 다른 이슈고요. 이 지금 폴스 레이버에서 카톤이 몇 프로와 관계없어요. 카톤의 퍼센테이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통관상 문제가 있어서 디테일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류가 될 경우에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증명해야 되는가. 아까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한 컨테이너 안에 같은 제품과 다른 제품이 섞여 있을 경우에 풀 컨테이너 모두 구류된.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 윤 사장님, 성윤,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윤이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요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은 제가 다시 이걸 끄고 이 질문이 너무나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노티스 오브 디텐션을 보면 이 관세사님들이 이제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노티스 오브 디텐션이 이제 이게 디텐션이 당하면 아까 그 노티스 오브 디텐션이 어디갔죠? 노티스 오브 디텐션이 좀 있나? 노티스 오브 디텐션에 보면 9 아이템이라 그래서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 갔나? 디텐션이 여기 있네. 여기 보면요. 여기 아이템 1번은 예를 들면 뭐 같은 뭐 청바지고 2번은 예를 들면 뭐 여성 잠옷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관에서 이 디텐션 할 때 요 라인 아이템별로 합니다.
1번에서 2번만 보류를 하고 3번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디텐션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지금 사용하시는 그 통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해달라 그러면 요거를 세그리게이션 하는 그 폼이 있어요. 그 폼이면 파일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만 따로 릴리즈를 해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어떤 질문이 있느냐. 중국 생산업체들에게 원자재, 원산지 정보를 작용을 요청하였으나 준다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협조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 중국이 협조가 안 되면 그냥 컨테이너를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협조가 안 되면 앞으로 거래는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고 앞으로 거래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서류가 없으면은 그냥 그 대신 절대 뒤에 막 이상하게 서류를 만들어 계속 막 프로테스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엄청 벌금 맞을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포기하고 빨리 이게 오래 놔두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디마리지나 스토리지 차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테크니컬하게 그게 이제 어벤던 해버리면 책임 없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법적으로는 이 지오 갔을 때 컨서니가 책임이 있어요. 수입자가 화물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려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벤더닝 경우 미국에서 폐기를 할 수 있는가? 네,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를 끝나고 메일로 강의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사관 웹사이트에 가면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챔초이라는 분이 주셨는데 세관에서 노리스 오브 익스클루전, 즉 통관 불허가 됐을 때 통관 불허가 돼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사유를 해당 수출자 수입자에게 공유를 해주는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insufficient docu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 꽝 찍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세관에서 상세하게 야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insufficient document. 이게 한미 FDA 할 때도 맨날 사용하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 나를 설득 못 시켰다. 클리어 앤 컨빈싱 에비던스를 못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텐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 디텐션 기간 동안에 스토리지가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터미널에 있으면 디마리지 발생하니까 빨리 어디로 옮긴다? 이 본드 에리아로 옮기죠. 뭐 프라이스 트랜스퍼 같은 데 옮겨가지고 이제 비용이 줄도록 해야겠죠. 이 비용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기본적으로. 혹시 이 프레젠테이션 이메일 카피 부탁할까요? 이것도 저기도 있습니다. 네, 영상안에 보시면 되고요. 이거 영어로 주셨네요. If we import ketchup from Vietnam and tomatoes from China, do we have to provide the document? 잡히면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미 FDA 같은 경우는 디미니미스 규정이라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제품은 그 원산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넘어가 주는데, 이 신장 위구르 지금 법안은 그게 없어요. 디미니미스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국물이 튀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올가닉 면사를 쓰고 있는 프로덕트 임포트입니다. 친면사를 사용하는 프로덕트 임포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친환경 제품이나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트레이스 가능한데요. 면사가 신장 지역에서 오는데 친환경 인증된 제품 원자재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 친환경하고 폴스 레벨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증명할 때. 위구르 관련 서류는 세관에서 걸릴 때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할 때 같이 제출? 아닙니다. 세관에서 잡히면, 모든 죄는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는 뭐 서류를 제출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세관 페널티가 궁금합니다. 지금 위구르 폴스 레이버 관련해서 제가 세관 페널티를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아직 세관에서 제가 페널티를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이걸 조작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페널티가 가능합니다. 페널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수입 물품 가격, 국내
가격, 미국 국내 가격까지 up to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WRO도 막을 수 있는데 왜 또 액트를 막는 건지요? 질문 이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거는 바이든 백악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하면 WRO는 이게 전 세계에 다 해당됩니다. 폴스 레이버가 뭐 필리핀, 마닐라, 아니죠, 뭐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뭐 다 해당되는데, 요 지금 나온 신장 위구르 법안은 뭐냐면은 타겟을 신장 위구르지만 딱 법을 따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더 까다롭게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을 좀 더 폴리티컬하게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거 아닌가. 중국도 옛날에 우리 사드 뭐 할 때 보면 막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수입 그렇게 시비 걸잖아요. 뭐 저는 꼭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이제 규정이 더 신장 위구르가 이제 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6월 22일 도착하는 것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코튼 제품을 모두 잡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WRO겠다고 다 잡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세관에서 일을 못하죠. 그죠? 근데 재수 없는 분 잡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들여오고 있습니다. 원단에서 카튼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소량만 함유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원단 시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원단을 구입하여 옷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 원단 시장에 있는 원단 업체가 그 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는 공장 어디서 원단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잡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바로 돌리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 초이스 못할 경우에. 그럼 카튼 성분이 들어간 모든 옷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카튼 성분이 들어가도 신장 위구르에서 안 오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질문.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화가 중국 전체 목화 생산의 85% 정도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장과 관련 없는 다른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로머티리얼이 신장이 아님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된 타겟은 아무래도 신장 쪽에 구간될 것이라고. 예, 신장에서 안 나왔다는 서류, 제가 아까 마지막 그 서류 드렸다시피 신장에서 안 나왔다는, 우리 신장, 난신장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맵을 쫙 그려보시면 피오 난신장이 있는 공장으로다가 면화 공장으로 피오 나간 거 보여주고 쫙 하면 가능한 거죠. 네. 물론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입니다. 중국산 원자재를 직접 수출이 아니라 한국 업체에서 재료를 사서 사용합니다. 자, 중국산 원자재를 직접 수출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케이. 한국에서 중국산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도 문제가, 신장 위구르 제품 재료를 사용하면 한국산이라도 잡히죠. 당연히 잡히죠. 그리고 이런 우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좀 심각하죠. 만일에 잡히면. 자, WRO를 비교할 때 미국 통관 절차가 변경이 되는 거, 통관 절차가 변경되는 거 아까 제가 보였다시피 크기는 없지만 90일이 30일로 바뀌었다는 건 점이 하나 크고요. 크고 판단하는 기준이 클리어 앤 컨빈싱 에비던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에서 출고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USCBP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지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합리적인 의심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요, 전부 다 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업체에서도 팁이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청바지 하나에 지금 15불씩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5불씩 팔아. 그래갖고 뭐 비즈니스 뺏겼어. 이게 뭐야? 그래서 출장 가요. 그 공장에다가. 마치 그저 구매하는 것처럼 출장 가서 딱 보니까, 요게 베트남인데 보니까 중국제 물품을 써. 그래가지고 조사를 좀 해가지고 세관에다가 회사 이름이랑 쫙 그냥 뿌려요. 뿌리면 거기서 들어오는 제품을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세관에서 그 인포로가 통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잡히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상당한 부분에, 그리고 이런 것만 해주는 또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아니면 경쟁업체,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세관에다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세관에서 웹사이트로 그냥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좀 신빙성이 있는 걸 가지고 WRO를 발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신장에서 나왔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이거는 그냥 포기하시고 걸리면 다시 그냥 리엑스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친환경 인증업체에서 소셜 레이블 오디트를 굉장히 이건 좋은 거죠. 소셜 레이블 친환경이 큰 컨셉이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디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그 회사랑 비즈니스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에리나 분이 하셨는데 인서피션스 도큐멘트로 통관 승인이 안 되는 경우 수출자의 이후 화물도 계속 디텐션 가능성이 많은 것이 팩트된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러한 경우 디텐션 풀에서 나올 수 있는 CBP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는 것인지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통관이 안 됐잖아요. 인서피션 다큐멘트. 그대 뒤에 것도 줄줄이 디텐션 될 가능성이 당연히 많죠. 이러한 경우에는 디텐션 풀에서 나올 수 있는 CBP 프로세스가 CBP에서 그 나름대로 시스템을 굴리죠. 네, 당연히 똑같은 인포로가 그렇게 수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잡죠. 자, 에나킴 씨가 주셨는데 같은 성분이 함유된 모든 것이 잡히는 게 아니고 재수 없으면 잡힌다고 하셨는데 그럼 같은 성분이 적혀 있어도 그냥 통과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관이 이 모든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심이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잡는 거죠. 모든 통관 제품을 같은 제품을 다 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신장에서 왔다고 예를 들면 다큐멘트 그래 했다고 그건 100% 잡히죠. 그거는 뭐 재수가 아니라 관계없어요. 100% 잡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해에서 왔는데 베트남에서 왔는데 같은 제품이에요. 그럴 때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상세한 정보를 주셔서 정보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0일 미국 도착하는 물건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20일부터 중국에서 출항하는 물건 아닙니다. 6월 21일 이 모든 법안의 기준은 데이트 오브 임포테이션의 기준입니다. 수입 날짜 기준입니다. 수입 날짜 기준이라고 보시면 통관 서류에 나와 있는 데이트 오브 임포테이션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법안은 다 그래요. 세관법안, 미국 관세법안. 통관이 되더라도 CF28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CF28이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CF28이 같은 제품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테크닉한 질문을 주셨는데 디미니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HS 코드상 카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세관해서 이게 지금 카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카튼이 아니래도 공장이 거기 있으면 카튼이 아닌 그냥 다른 제품 공장에 있으면 거기서 관련이 있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해보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채팅으로 많이 보는 건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변호사님, 여기 Q&A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Q&A 티어 볼까요? 몇 단계까지 서플라이 체인 확인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티어 몇 단계까지 서플라이 체인 확인이 티어 확인은 from dirt to the shirt 그러니까 최종 농사 짓는 땅에서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단계를 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로 네, 이 응답 시간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법안이 실행돼서 얼마나 진짜 폼 20에서 많이 날리고 또 얼마나 많이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디테인 하기 전에 폼 20이 나온 치료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고 지금 현재 WR로 시츄에이션에서 그랬고 신장 위구르 쪽에서 아마 대중국 관계도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법안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 통관 자격증에 관한 것도 태스크팀 만들고 난 다음부터 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통관벌을 시켰는데 이것도 초창기엔 상당히 좀 액티브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관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좀 뭔가 좀 액션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강의 진행해 주시고 Q&A 자료까지, Q&A 질의 답변까지 성실하게 해주신 김진영 변호사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강의 자료와 강의 녹화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올라오면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자료와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위구르 강제노동 예방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와 Q&A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 김진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얻으신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스러울 만큼 강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셔서 도움이 되신다기보다 최대한 리스크를 회피하시는 전략을 취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웨비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